그러니까 그 박영준 시에 좀 어렵잖아요. 이렇게 쓰기는 장님 뭔가 우리가 좀 유추가 어려운데 실은 그렇지만 약간 그 여기가 이 시에는 우리한테는 이제 안 보이는 발표 당시에 이제 보로헤스가 그 보로헤스 별명이 장님 물고기였다 그렇게 하듯이 약간 어떤 그 이제 보로헤스하고 이제 장님 물고기를 은유로 이렇게 딱 같은 거 설정을 해 놓으니까 약간 유추 관계가 이제 우리가 이제 발생을 좀 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거좀 보로예스하고 어떤 거 이제 장미 물고기는 하나의 장치하고 또 전체의 어떤 시하고 어떤 또 이게 또 결과적으로 또 병치 관계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든 좀 어떤 약간 전체적으로 유추를 통해서든지 이제 병치를 통해서든지 우리가 의미를 짐작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하기는 하되 되도록이면 각주를 달지 않고도 이렇게 바로 어떤 우리가 이제 허마나 선생 어떤 그 시의 경우처럼 이제 의미를 짐작할 수 있게 이제 이렇게 좀 이제 물 속에서도 꾸준히 이제 어떤 거 좀 물갈퀴질을 하고 있는 오리 또 오리가 이제 확 그 청동오리가 아니 박차고 하늘로 뛰어오르는 그 순간이 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생이라는 게 항상 어떤 거 지루하게 일상을 어떤 거 견디고 있는 것은 한 번 어떤 거 비상을 위해서 이렇게 존재한다. 그런 걸 우리한테 암시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고 이제 상상력이 있군요. 우리가 이제 동작 되도록 이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제 좋은 시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김수록 선생님께서 그 6쪽에 누가 적이다 좀 작품 좀 읽어주셔요. 누가 저기다 밥을 쏟아놓았을까. 모락모락 밥집 위로 흐르는 희망처럼 늦은 저녁 밥상에 한 그릇씩 달을 띄우고 둘러앉았을 때 달을 깨트리고 달 속에서 떠오르는 고소하고 노란 달은 바라만 보아도 부풀어 오르는 추억의 반죽 덩어리. 우리가 이 지상까지 흘러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빛을 잃은 것이냐. 먹고 버린 닭 껍질이 조각조각 모여 달의 원형으로 회복되기까지 먹이여차 밤을 굴러가는 달빛처럼 단단한 근육덩어리. 달은 꽁꽁 뭉친 주먹밥이다. 밥집 위에 뜬 희망처럼 꺼지지 않는. 이제 송찬호는 저기 충청북도 보은에서 이제 농사를 어떤 거 지으며 이제 살고 있는 시인인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마 어렸을 때 우리가 달을 보면 이제 우리가 배고픈 좀 시절에 배부른 거 우리가 연상을 뭔가 달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풍성한 한번 제대로 배불리 먹어봤으면 이제 그런 생각이나 이렇게 하듯이 이제 아마 어떤 달을 보면서 이제 좀 어렸을 때 그렇게 한번 배불리 먹어봤으면 하는 어떤 거 그런 거라든가 또 이제 그런 어떤 거 좀 밥상은 누가 차려주었냐 이제 어머니가 이제 어쨌든 그런 이제 밥상을 차려주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거 이런 밥상을 잘 마련해준 어떤 거 부모는 아니 식구들에 대한 어떤 고마움이라든가 그런 걸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시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옮겨지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도 이렇게 뭔가 어떤 거 좀 이제 보름달을 보면서 밥상을 연상했듯이 어떤 뭐 식구들한테 이런 어떤 거 따뜻하고 넉넉한 밥상을 한번 이렇게 좀 이제 만들어 이제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제 시로 이렇게 옮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그 해석 부분 좀 읽어주시고요. 송찬호의 서정은 고정되어 있는 사물의 관념을 이탈시키며 시적 주제까지 관습적 의미로부터 탈골시키는 상상력을 발휘한다. 그의 시는 언어가 서로 충돌하면서 빚어내는 환상적인 이미지를 텍스트 내 숨기거나 허구화된 관념으로 호토화시킨다. 이로 인해 그의 시는 현실의 현실로서 읽히지 않은 채 우리에게 새롭게 부각되는 낯선 힘들을 강화한다. 와, 이제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보름달이 둥그니까 둥근 밥상을 또 이렇게 연상을 시키고 또 우리가 또 이제 보름달이 어떤 것 좀 이렇게 둥그니까
주먹밥이 둥그니까 우리가 주먹밥 둥근 어떤 거 주먹밥이라는 게 좀 둥글단 이미지라든 그런 것이 이제 마참 야 보름달을 한 가지만 딱 어떤 거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거 좀 주먹밥이라든가 또 이제 밥상이라든가 좀 밥집이라든가 이렇게 연상을 딱 시키면서 그렇게 이제 다양하게 이제 시켜갔다 이제 그래서 이제 너무 평범함을 벗어나서 우리가 좀 있는 맛을 어떤 거 이제 이렇게 선사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도 송찬호 씨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충청북도 보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쓰는 시인인데도 농촌시라고 하는 거 흔히 어떤 거 목가정 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농촌적인 소재를 얼마든지 현대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새롭게 해가지고 아까 우리가 좀 이미지를 통해서 말하듯이 자, 요즘 너무나 세상이 각박하니까 보름달처럼 이렇게 넉넉하게 그렇게 넉넉한 밥상 우리 같은 거 좀 영양가가 많이 있는 주먹밥을 서로 이렇게 좀 나눠 먹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희망이라든가 그런 걸 이렇게 좀 이렇게 시적으로 이렇게 좀 풀어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얼마든지 이제 소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정된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변형을 하고 이제 새롭게 시로 이렇게 형상화 시킬 수 있다라고 그런 것을 우리한테 보여준다 이제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어떤 거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야기한 어떤 거 좀 소재로 말한다. 그런 몇 가지 이제 그런 어떤 것이들을 한번 이렇게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보겠는데 우리가 8쪽에 보면은 이제 시 8쪽부터 시 한 두 편만 더 한번 읽어보시겠는데 저 배은준 선생이 이제 저 어머니 연잎 그 최영철 시인의 시를 좀 천천히 좀 읽어주셔요. 어머니 연잎 최영철. 못 가득 퍼져간 연잎을 처음 보았을 때 저는 그것이 못 가득 꽃을 피우려는 연잎의 욕심인 줄 알았습니다. 제 자태를 뽐내기 위해 하늘 가득 내리는 햇살 혼자 받아먹고 있는 연잎의 욕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연잎은 위로 밖으로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래로 안으로 향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직 덜 자라 위태위태해 보이는 올챙이 물방개 같은 것들 가만가만 덮어주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위로 밖으로 비집고 나오려고 서툰 대가리 내미는 것들 아래로 안으로 꾹꾹 눌러주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어머니가 동란 때 그러하셨듯 산에서 내려온 아들놈 마룻바닥 아래 숨겨두고 그 위에 눌러앉아 방망이질 하시던 앙 다물던 모진 입술이란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것들의 머리맡에서 꼬박 밤을 밝히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약간 어떤 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약간 어떤 거 좀 연잎을 통해서 한 건데 연잎이 이제 어떤 거 좀 우리가 어떤 거 뭔가 맑게 피었다라든가 좀 이렇게 뭔가 좀 예쁘게 피었다 그런 걸 하기보다는 이 사람은 연잎이라는 게 좀 드러나는 것 지상이 꽃뿐이지만 그라도 뿌리가 연잎이 그 뿌리가 훨씬 더 어떤 거 좀 깊게 이제 길게 내리고 있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좀 이제 어머니가 겉으로 이제 자기 욕망을 누리면서 이제 우리가 좀 가족들은 어머니는 어떤 거 가족들한테 다 이렇게 좀 꽃으로 상징되는 가족들한테 좋은 걸 주시잖아요. 가족들 좋은 걸 주시듯이 이제 아래가 아래 거기 보면은 이제 올챙이 물방개 막 이런 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병치로 하면서 뭔가 좀 연약하고 이렇게 그런 아마 자식들 같은 걸 상징하는 어떤 거 이미지다. 그러니까 뭔가 도움을 어떤 거 좀 받아야 될 것들한테 이렇게 뭔가 자기를 다 주고 있다. 또 이제 또 하나 병치로 6.25 때 우리가 좀 말하자면 어떤 이제 방맹질 이제 마루에 앉아 방맹질 하고 있는데 설마 거기에다 당신 엉덩이 들어보시오 이렇게 이제 어머니가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그 아래에다 자기 자식을 어떤 거 묻어두고 이렇게 좀 이제 길러 왔다 하더니 그것도 병치 이미지잖아요. 연꽃이 이제 뿌린 물속으로 깊이 내리고 있다 이제 이런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연잎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거 좀 깊은 사랑, 그 다음에 어떤 거 이제 뭔가 자식이라든가 좀 이웃이라든가 그리고 조금 어리고 이제 뭔가 보살핌 필요한 존재들 이렇게 좀 살펴주고 있는 그런 어떤 거 좀 모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렇게 좀 그려내고 있는데 어떻게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시는 아니지만은 시라는 게 아까 지금 이제 오리의 경우든 물안에서 계속 이제 우리가 이제 물갈퀴질 하고 있다. 그런 걸 딱 있듯이 착상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연꽃이 이제 좀 뭐 그 아름답게 오랫동안 뭐 피었다 이라 하기보다는 꽃보다는 아래에 어떤 그 뿌리가 훨씬 길다. 어떤 이제 그걸 딱 어떤 거 착상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생각을 이렇게 펼쳐 나갔다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주선미 선생님 다시 세개 아니고. 네? 세개 아니고. 안 읽어도 돼요. 서현진이 씨 안 읽으셨어 했다가 늦게 등장을 하니까 나는 처음에 읽은 줄 알았었는데 안 읽어도 아, 돼요. 네. 성냥 읽으셔요. 성냥 이명조 선생님. 성냥, 이명조. 아무도 모른다. 그들이 추록하면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존재다. 오랜 연금으로 흰 뼈만 앙상한 체구에 표정까지 굳어버린 돌 대가리들. 언제나 남의 손끝에 잡혀 머리부터 돌진하는 하수입니다. 어둠 속에 갇히면 누구나 오히려 대범해지듯 저마다 뜨거운 저기를 품고 있어 언제든 부딪히면 당장 분신을 각오한 요시찰 인물들. 주목받고 싶은 자의 가장 절실한 믿음은 최후의 만용일까 의외의 기분일까. 그들은 지금 힘을 죽인 채 어두운 간 속에 누워있지만 한순간 화려하게 데뷔할 절호의 찬스를 노리고 있다. 빛나는 출세를 꿈꾸고 있다. 요새 이제 그 이명조 선생이 1980년대에 어떤 거 좀 쓴 시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점이 약간 어떤 거 그런 당시에 뭐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연상을 어떤 거 좀 시키면서 우리가 뭔가 같은 거 불씨를 안고 한 번쯤 어떤 거 좀 곧 터질 것 같은 그런 세상 분위기라든가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로서 이렇게 쓴 시들은 약간 답답하기도 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전두환 군사 정권을 이렇게 좀 아무리 의아돼도 사람들이 무언가 언젠가는 터뜨릴 것처럼 이렇게 좀 이제 이렇게 좀 불만이 팽배해 있다 그런 사회 분위기를 쓰면 좋은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시인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직접 말하기보다는 성향처럼 뭔가 누가 이제 귀에서 터뜨려 주기만 하면 금방 터지고 말 것처럼 이렇게 잠복해 있다. 그런 거를 이런 메시지를 요즘은 이런 2000년대에 이런 시가 발표됐다면 별로 호응을 못 얻겠는데 아마 80년대 좀 중반에 이렇게 하니까 사회적 분위기가 좀 어울려서 이명조 시인이 뭔가 할 말을 좀 많이 어떤 거 좀 이제 감추고 있구나. 또 사회적인 분위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직접 말은 않지만은 상대 같은 거 이렇게 같이 공감을 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좀 시적으로 옮겨 있구나.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그 생각을 좀 해볼 수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이미지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미지가 이제 그런 걸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상상력과 공간을 이렇게 잘 마련하는 거 그런 거 이제 중요하다 우리가 그런 걸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느끼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서현진 시인이 몇 개 읽으셨니까 한 편 더 읽으셔. 가시연꽃 문인수의 가시연꽃 하나 읽어보세요. 가시연꽃, 문인수. 방패 같은 커다란 잎이 우포는 가득 착 달려있다. 잎의 표면엔 무슨 두드러기 같은 가시가 섬뜩섬뜩 돋아있는데 그렇듯 제 뿌리짬에 그 무엇을 무섭게 덮어 누르고 있다. 그런데 그걸 또 불쑥 뚫으며 솟아오른 꼭대궁 창끝 피칠갑의 꽃봉오리에도 줄기에도 그런 가시가 돋아있다. 저 온갖 저기와 자해의 시간이 오래 묻어오겠다. 그러나 누가 말할 수 있으리.
마침내 고요히 올라앉은 망개의 깜깜한 문. 망원은 또 무너지며 신음하며 열어 젖혔겠다. 악의 꽃, 저 길의 끝, 오, 저 고운 웃음에 대해 숨죽여라. 지금 소신 공양 중이다. 그러니까 뭐 이것은 이제 같은 것좀 이제 어려운 시인데 체형체랑은 다른 각도로 막 여기 이제 가시가 딱 있는데 가시 연꽃이라는 게 이제 가시가 사람들이 가시 딱 걷고 우리가 좀 해피하고 만지기도 들려하고 그러는데 야 저것은 이제 가시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활짝 만개 꽃이 피었다 이거 맞아 맞게 가시로 이렇게 좀 어떤 것 좀 따갑게 있고 누군가 이렇게 꽃인지도 모르게 우리가 어떤 거 보고 있는데 그런 소신공양이란 그런 어떤 거 이렇게 말이 있듯이 자기를 온전히 어떤 거냐 햇빛과 대결을 하면서 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견디고 있다라면 이제 이런 어떤 거 이미지라든가 이렇게 좀 딱 이미지를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가시로 상징되는 거 자기를 견딘다는 거 그다음에서 전혀 볼품없는 자세 딱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태양의 그 햇빛 속에 견디는 것은 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어떤 거 견디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런 것도 보면은 삶은 뭐하고 환기가 되잖아요. 뭔가 어떤 거 좀 고통을 참고 있다라든가 어려움을 참고 있는 것은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그렇게 공양을 하고 있는 것은 뭔가 삶 어떤 결실을 맺기 위해서 참고 있는 것 아니고요. 그런 거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건데 약간 어려운 시니까 그렇게 좀 되시는 거고. 그다음 주선미 시인이 저녁이면 가끔 문인수 좀 다시 그 작품 읽으시고요. 저녁이면 가끔 문인수. 저녁이면 가끔 1시간 남짓. 동네 놀이터에 나와 놀고 가는 가족이 있다. 저 젊은 사내는 작년 아내와 사별하고 딸아이 둘을 키우며 산다고 한다. 인생이 참 새삼 구석구석 확실하게 만져질 때가 있다. 거구를 망라한 힘찬 맨서 체조 같은 것. 근육질의 윤곽이 해지고 붉어지는 저녁 산집으로 돌아가는 산의 우람한 어깨며 등줄기가 골목 어디를 꽉 채우며 깜깜하다. 아이 둘 까불며 따라 붙는 것하고 산 너머 조막선 이별 반짝이는 것하고 똑같다. 하는 짓이 똑같이 어둠을 더욱 골똘하게 한다. 그러니까 맞아 어떤 거 이거는 이제 약간 드라마인데 이제 골목 속에서 어떤 거 뭔가 같은 거 좀 이렇게 이제 놀이터에서 아이들하고 놀고 있는 사내를 통해서 뭔가 같은 거 좀 이제 자기 아내한테 주지 못했던 휴식이라 이런 걸 좀 생각하면 애들한테 주면서 삶의 어떤 거 좀 이렇게 아내한테 주지 못했던 휴식을 아이들한테 좀 주면서 나도 이제 그거 좀 이렇게 지치지 않고 얘들 어떤 거 기르겠다 이런 어떤 거 같은 이제 다짐 같은 거 삶은 어떤 의미 휴집을 하는 게 있는데 휴집을 하는 거가 단순히 쉰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또 아이들하고 이제 다시 또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아내한테 어떤 거 주지 못했던 휴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얘들한테 좀 이 휴지를 떠나서 좀 잘 살아보겠다라고 이런 어떤 다짐이라든가 그런 거 우리한테 좀 환기시킨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 문인수 시인이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 이렇게 좀 너무나 거창한 소재라기보다는 작은 소재를 이렇게 천착 해가지고 뭔가 거기서 뭔가 이렇게 좀 거창한 어떤 것보다는 작은 것 가운데에서 뭔가 하나 어떤 거 좀 뭔가 좀 신선한 이미지의 의미라든가 그런 걸 어떤 거 끌어내는데 상당히 어떤 거 좀 이제 좀 노력을 했던 시인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한테 좀 가치가 있는 시인이가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인수 시인을 보면서 제가 이분은 이제 고인에 대해 이렇게 말한 건 뭐지만은 1980년대 중반에 심상을 통해서 나오셨는데 그때 심상은 신춘문예 어떤 무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어떤 거 좀
등단하기 어떤 거 좀 지면을 어떤 얻기가 등단 지면 얻기가 쉬운 어떤 거 매체였어요. 매체였는데 거기로 오셔가지고 처음에는 그 저희가 박재천 선생하고 같이 이제 다니면서 이제 이제 시 낭송도 하시고 이제 그러셔 평범한 시인이었는데 자기를 점점 이렇게 이렇게 다져가지고 출발은 어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너희 출발은 어떤 거 좀 미약하나 맞아면 네 어떤 거 끝은 어떤 거 이제 성대하리라 이제 창대하리라 이렇게 했듯이 상당히 자기 이렇게 점점 다져서 우리가 큰 시인이라는 거 이렇게 좀 이제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 이렇게 공부하는 거가 우리 시를 여기서 이렇게 그치기보다는 점점 발달시켜서 이제 어떤 거 우리가 또 최영철 씨가 이야기하는 어떤 거 용꽃수 세계가 있고 또 문인수 시인 이야기하는 그 용꽃수 세계가 있듯이 자기만 어떤 그 세계라 이런 것을 꾸준히 이제 만들게 될 때 그것이 이제 뭐 누가 이제 그 좋은 시인이고 나쁜 시인 하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자기만 어떤 그 세계가 있는 어떤 거 하나 그 시 세계를 가진 시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자리매김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좀 시인으로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거 목표가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시니까 다들 그런 경지에 이렇게 도달하실 걸로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